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희입니다.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어제는 장마철에 하루 비가 안 와갔고요. 좀 날씨가 조금 후덥지근했는데요. 오늘은 예상과 달리 서울의 강남 아침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온은 한 26도에서 28도로 오늘도 그렇게 쾌청한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네 가지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HMM, 구현대상선이죠. 오랜만에 흑자 전환됐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한국 수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세 번째,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가 7월분 데이터 보니까 전년 대비 35% 감소. 네 번째, 삼성의 바이오로직스 송도의 4공장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 자, 우선 첫 번째 키워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이 이제 오랜만에 흑자를 전환했습니다. 2분기 들어서 1,387억 원의 흑자를 전환했는데요. 과거에 2015년 2분기 후에 21분기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보통 이제 컨테이너선을 싣고서 유럽 항로에서 이제 한국을 부산항을 오든가 또 미주 항로로 가는데요. 보통 최근에는 컨테이너선이라 그래갖고 이 가장 큰 24,000 TU를 갖다가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상선, 구현대상선 HMM이죠. 상트페테르부르크호를 건조 중에 있는데요. 이제 아마 시운전하면은 곧 지금 운항을 재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24,000 컨테이너 TU가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 이제 국제간에는 컨테이너의 기준은 20피트 컨테이너를 1 컨테이너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0피트 컨테이너를 많이 취급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2 컨테이너로 계산되겠죠. 그러니까 24,000 최대 통급인데요. 컨테이너로. 그러니까 배의 길이가 400m입니다. 400m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서울의 남산타워가 236m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에펠탑이 300m니까 프랑스 에펠탑의 300m보다 100m가 더 긴 거죠. 자, 폭은 61m고요. 또 컨테이너를 갖다가 이제 쭉 쌓으면 이제 높이죠. 33m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건물 한 10층 이상 되는 건물의 높이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400m니까 전장 선수하고 선미를 걸으면 한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4,000 TU에는 보통 선박의 승무원이 어느 정도 탑승하냐면은 23명이 탑승해서 계속 지금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유럽 항로를 운항하면은 보통 15,000 TU 이상 이 사용했는데요. 기존보다 이제 24,000 TU니까 큰 최대 선사를 움직이다 보면은 비용 면에서 한 30% 운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머스크 라인하고 MSC의 2M 플러스 이 세계 3대 해운 동맹인데요. HMM은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D 얼라이언스라는 해운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D 얼라이언스는요. 독일의 하바그로이드하고 일본의 원이죠. 일본에 이제 3대 컨테이너 선사가 있습니다. NIK, MOL, K라인. 이게 이제 통합을 했거든요. 원으로. 그리고 대만의 이제 양민해운동 이쪽하고 해서 2017년 4월에 결성된 곳에 올해 이제 HMM이 여기에 얼라이언스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형 컨테이너선 지금 24,000 TU를 갖다가 20척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인도 투입해 가고 선봉량을 증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4월부터 현재 12척의 24,000 TU를 갖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9척을 투입했고요. 나머지 9월까지 3척을 투입해서 출항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2021년에 이제 현대중공으로부터 16,000 TU도 지금 8척을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선봉량이 늘어나는 건데요. 컨테이너.
그래서 이제 올해 45만 TU에서 2021년은 87만, 2022년에는 110만 TU의 선봉량을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이후에 HMM은 1만 톤 TU급 이상 초대형 비율을 갖다가 평균 40% 이상 유지하면서 뭐 유럽 항로 이쪽에서 계속 지금 효율을 좀 높이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1, 2위 했던 머스크라인하고 MSC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 수준에 머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현대상선은 많이 알려진 지금 회사의 이제 회사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1976년에 창립해 갖고 당시에 이제 아세아 상선이었죠. 이거 갖다가 1983년에 현대상선으로 회사 사명을 변경하고요. 2016년에 현대그룹의 계열로 분리되어 갖고 2020년 3월에 HMM으로 상호명, 회사명을 변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2015년 2월에 21분기 만에 영업이익을 갖다 흑자 전환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었던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르다 보니까 지금 2018년 4월에 수립된 이제 해운 재건을 위해서 지금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HMM에는 2019년 작년이죠. 7월부터 더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해갖고 올해는 24,000 TU를 12척까지 해서 유럽 항로에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 일단 좋은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좀 비상신호를 감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한국의 수출이 호조하다가 전년 대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하고 수입해서 경상수지 플러스 그다음에 무역의 수지로 관광 수지 같은 걸 해갖고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과거 몇 년 전에는 3년 연속 1조 달러 이상을 했는데 최근에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올해 이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수출 양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자, 한국의 수출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지금 현재 한국은 수출 대국국 10위 안에 계속 들어갔고 올해는 지금 7위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의존도가 특히 높은 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부의 통계 자료를 한번 좀 보니까 발표 자료입니다.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의존도는 46.4%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 높은 편이다. 그중에서 반도체 비중이 14.6으로 특히 높은 편이다. 자, 수출국 10대 수출국의 70.3%고요. 서비스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수 있는 1, 2, 3위 국가를 보니까 1등은 중국 25%, 2등은 미국 13.5, 3등은 베트남 8.9. 그래서 이제 1위에서 3위 국가가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3월 데이터를 보니까 수출 수입해서 462억 달러 수출, 420 수입해갖고 42억 달러 흑자. 4월은 처음에 이제 적자를 냈네요. 16억 적자. 5월은 4억 흑자, 6월은 36억 흑자, 7월은 43억 흑자. 그래서 이제 흑자폭은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수출 상품에 대해서 결국은 전년 대비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계 10대 품목이 최근에 어느 정도 품목이 있냐면 1등은 면역 물품이다.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진짜 면역 관련 상품들이 전 세계 수출 물동량 중에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2등은 터보제트, 3등은 반도체, 4등은 의료기기, 5등은 화물차에 관련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선진국에 따라서 이제 수출 의존도나 이게 집중 특화한 게 다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노베이션 전략을 추진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 전략, 영국 같은 경우는 고가치 제조 전략.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점차 지금 정책적으로 좀 추진을 해갖고 기존의 제조업의 어떤 전략 방안을 갖다가 수출 좀 변화시켜서 수출 동력이 되는 이 발굴이 좀 시급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가져왔습니다. 자,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35% 7월 데이터입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중국은 뭐 워낙 내수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중국 인구의 14억 4천만 명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는 거의 9할 이상이 중국의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화웨이, 비보, 오포, 샤오미가 중국의 이제 4대 스마트폰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자, 8월 11일 중국의 통신원의 중국 자료에 중국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요. 7월 출하량은 2230만 대로 34.8%가 감소했고요. 중국의 휴대폰 시장은 코로나 발생해서 올해 당연히 1월 달에 38.9% 감소, 2월 달에는 뭐 56%까지 감소하다가 회복되다가 다시 7월 달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7월 달까지 누적 출하량을 보니까 1억 7,500만 대 지금 출하되어 있고요. 전년 동기간 한 20%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중에서 보통 한 알기 쉽게 하면은 10명 중에 9명은 중국산 브랜드를 갖다 선호하고 사고 있다. 이게 지금 최근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5G 모델이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고 5G 시장을 향해서 국제 간의 글로벌의 스마트폰 시장도 자꾸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데이터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2019년도 스마트폰 판매 대수를 보니까요. 작년 데이터입니다. 삼성이 1등 21.8%로 3억 대를 갖다가 출하했습니다. 판매. 2등 화웨이 19.6, 2억 4천만 대. 3등은 애플 14.5%, 1억 9,800만 대 스마트폰을 갖다 판매했습니다. 근데 올해 2분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2분기에는 총 2억 7,840만 대가 판매되는데요. 전년 대비 16%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1등 화웨이가 5,580만 대. 자, 삼성을 앞섰네요. 자, 2등 삼성이 5,420만 대, 3등 애플이 3,750만 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는 삼성의 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 이제 1, 2, 3공장이 있었는데요. 지금 4공장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공장을 지금 준공해서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삼성의 이제 그룹 계열사로 2011년 4월에 설립해 갖고 16년에 이제 주식을 상장했는데요. 최근 데이터 2019년 매출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 7,015억의 매출에 종업원은 2,717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8월 12일 날 어제 데이터죠. 시가총액을 보니까 코스피의 3위, 뭐 삼성,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55조 원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올해 매출은 1조 267억을 예상하고요. 영업이익은 27%인 2,797억 원을 갖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단일 공장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대 규모의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1조 7천억 원을 갖다 투자해서 2년 뒤에는 결국은 62만 리터의 총 생산 능력을 보유할 것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환경을 한번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선제 대응을 해갖고 기존의 1부터 3공장 그래서 4공장을 포함해 갖고 결국은 전 세계 1등 경쟁 타사보다 한 두세 배 많은 60 이게 이제 한 2년 후가 되면은 4공장이 완성되면은 이게 이제 이 62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세포주라든가 완제품까지 원스톱 CMO 시장이죠. 30%를 차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바이오 약품의 위탁 생산 이 CMO라고 그러는데요. 이 시장 규모에서 계속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전망,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올해 2020년 7월 데이터 국내 업체 중에서 지금 7월까지는 1조 8,087억 원의 규모 CMO의 수주 물량을 확보했고요. 작년 1년 데이터 연간 수주량이 3,084억인 거에 비하면은 지금 뭐 4배 이상, 5배 이상의 계속 수주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마지막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1등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공장이 완성된다고 할 때 2년 후입니다. 62만 리터. 자, 2등 셀트리온 39만 리터. 3등 독일 회사죠. 베링거인 겔하임이 30만 리터. 4등 스위스의 론자가 28만 리터를 차지할 예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라든가 또 스마트폰 다양한 기업들 이런 쪽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신약 개발 포함해서 이런 시장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주목받고 투자 가치가 IT 주와 더불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투자 가치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2020년 8월 13일 날 4가지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한번 좀 참고하시고서요. 뭐 전 세계는 이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도 국가도 계속 지금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시리즈는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제 나왔던 최신 데이터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매일 아침에 방송하기 전까지 최신 데이터를 취합해 갖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또 키워드를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철이 시리즈 계속 듣다 보면은 글로벌 세상이 보인다.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 인사이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건강하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